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부동산 경매하고 또 부동산 공매하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또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상당히 또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 각광을 받고 있는 재테크 수단 경매와 공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동산 종목은 누가 뭐래도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미래가 기대되는 서울의 근린주택 5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항상 근린주택 같은 경우, 통상 이제 근린주택이라고 하면 뭐 1, 2층은 상가 사무실, 3, 4층은 뭐 주택, 약간 업무와 상업, 그리고 주거가 혼용돼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목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물론 이제 아파트도 좋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뭐 이런 근린주택, 토지, 공장, 빌딩, 오피스텔 등등등.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가성비입니다. 수익률이 많이 나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종목들은 미래에 아마도 매매 차익을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미래가 기대되는 서울의 근린주택. 아무래도 미래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지가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면 더욱 좋겠다. 근린주택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근린주택의 핵심. 첫 번째는 입지. 누가 뭐래도 로케이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용도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추후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등등. 또 진입로. 우리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만 한다. 도로가 접해 있지 않는 맹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땅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더불어서 땅 모양. 서울에서도 웬만하면 땅 크기는 그래도 한 50평은 좀 됐으면 좋겠다. 땅 모양도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땅 모양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일명 하트, 부정형 이런 것들은 별로 땅의 모양으로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상식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뭐 강남구에 뭐 대치동, 뭐 삼성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가 면제가 됩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죠. 두 번째 토지 상식. 토지는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가능한 건물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근데 건물의 1층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100대 60. 건폐율 60%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 건폐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상당히 쾌적하다. 반면에 이제 건폐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좀 약간은 좀 복잡하다. 이런 느낌. 아무래도 느낌적으로는 시골, 도시 또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폐율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자,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지하 1층, 2층, 3층, 지하는 제외됩니다. 자, 1층의 바닥 면적 50, 2층의 바닥 면적 50, 3층의 바닥 면적 50, 100대 150, 용적률 150%. 이를테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뭐 600, 700, 8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한 200, 250, 네, 더 이상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따라서 용적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곧바로 서울의 근린주택 5건 기회가 된다면 임장도 순발력 있게 해보길 기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근린주택은 동작구 사당동의 근린주택입니다. 자, 사당동의 근린주택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동작구는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 사건 번호 2023 타경 117789 물건번호 1번 근린주택 요게 이제 토지 면적이 121.36 그다음에 건물의 면적이 57.09 제시 면적이 있는데 이제 제시 면적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되었고 앤드 채무자의 소유라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평가액은 62억 원.
두 번 유찰된 39억 정도는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등기부의 빚은 51억 원.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요게 이제 경매로 나온 그런 부분이고요. 7월 23일 날 관심이 있다면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은 대지 121.36평. 건물 짓기 뭐 딱 좋죠, 여러분. 좋아 보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은평신협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자 또는 뭐 전입신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 자, 앞서 이 물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위치가 여기고요. 여기 이제 도로변인데 요 물건까지 같이 뭘 하면 더욱 좋겠고 요것만 해도 뭐 특별히 면적이 커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용도 지역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데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이거 낙찰받아서 내가 때려 부시고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동작구니까 가급적이면 동작구 구청 근처에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가설계 또는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뭐 상당히 좋죠? W 역세권 2호선, 4호선 사당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한 7분 거리. 대로변에서 도로의 여기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입신고나 사업자 느리니까 문제 없고 특별히 커멘트 문제 없고 일괄 매각 제시 건물 포함 그다음에 공부상 지층 현황 조사 확인이 어렵다. 물건 2번 건물 중 주택 부분은 장기간 공실로. 느낌적으로는 이런 건물이 좀 오래되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물 기존의 거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이러한 접근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물건은 중랑구 묵동의 근린주택입니다. 양천구에는 목동, 중랑구에는 묵동. 묵동의 근린주택, 서울 중랑구 묵동. 중랑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경매 7개가 담당이란 얘기고 2023 타경 102809 사건 번호 물건 번호 1번. 요 물건은 토지 면적이 42.71, 지금 현재 건물의 연면적은 41.14, 12억. 근데 단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아마도 요게 지금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7월 25일 날 관심이 있다면 입찰법정에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건물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철거하고 뭐 새롭게 짓겠다 이런 접근도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농협자산관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특별히 큰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금액이 작아서요. 자, 위치는 7호선 먹골역 또는 7호선 중화역. 도보로 이 정도면은 한 8, 9분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 임차인. 아쉽게도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했다. 보증금 4천만 원. 느낌적으로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코멘트는 문제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물건은 은평구 녹번동의 근린주택입니다. 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근린주택. 은평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 사건은 경매 1개 담당. 2023 타경 6022로 물건번호 1번. 역시 토지 면적이 44.17평, 연면적 81.71, 제시의 면적. 감정평가액이 16억. 한 번 떨어져서 13억. 7월 23일 날. 위치는 그 지역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데 어떨까라고 하는 점. 자, 건물은 2008년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히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사업자가 다 느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3호선, 6호선의 W세권 불광역에서 도보로 요 정도면은 한 10분, 11, 2분 거리 들어가는 초입에 코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길 기대하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 따져야 되는 거니까 건물의 근저당권 다 느리다. 특별히 문제 없다. 특별히 커멘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번째 부동산은 송파구 삼전동의 단독주택입니다. 요것만은 단독주택입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송파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토지 면적이 88.94평. 건물 짓기 뭐 딱 좋습니다. 건물의 연면적, 제시의 면적. 관심 있다면 7월 15일 날 43억인데 한 번 유찰된 34억 원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현장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지는 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요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요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공원 바로 앞에 사거리 코너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는 도보로 한 8, 9분 거리, 역세권에 그런 입지 상당히 좋아 보인다. 멀지 않은 곳에 잠실, 석촌역도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다는 것은 권리상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동산은 다섯 번째 강남구 대치동의 근린주택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지분 경매입니다. 4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왔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근린주택. 강남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죠. 토지 면적이 14.88, 건물 연면적이 39.47. 토지 면적이 14.88이니까 원래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 하면 대충 뭐 한 60평 딱 좋죠. 아무튼 4분의 1, 감정평가가 12억 9천. 한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한 10억 원 정도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관심 있다면 7월 25일 날. 위치가 코너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물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4분의 1만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23년 3월 3일. 나머지는 다 소멸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러분들 요런 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모 씨, 사업자 또는 뭐 전입신고 빠르죠? 선순위. 다만 이제 2,160만 원인 거니까 경매 들어가고 이제 안 내면 어쨌거나 선순위 임차인이라 못 받은 보증금 낙찰자가 떠안고 선순위. 요거 체크해야 되고요. 선순위. 요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2천만 원에 140만 원. 요거는 좀 체크를 좀 해야만 한다. 그다지 큰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어쨌거나 4분의 1 지분만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받기 때문에 요거 혹시 선순위 임차인들이 못 받은 보증금 중에서도 4분의 1만 기본적으로 인수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로 한 12, 3분 거리. 나빠 보이지 않고 멀지 않은 곳에 롯데백화점 등등등. 입지는 뭐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자, 기본적으로 다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크지 않고 차임들이 있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또 차임을 연체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감안하시고, 아무튼 임차인들이 못 받은 보증금 중에 4분의 1을 일단 인수한다. 일단 간략하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으로 인해서 배당받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못 받은 보증금 중에 4분의 1은 떠안아야 되겠다. 또 배당 요구 안 한 것들도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 입지가 좋은 또 역세권인 근린주택 4건, 그중에 한 건은 지분 경매, 그리고 단독주택 총 5건의 물건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경매 물건이 있다.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근데 별로야. 그러면 패스, 제거하는 거죠. 좋다면 한 번 더 임장을 잘 해보셔가지고 물건상의 권리상 하자가 없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2024년에도 이러한 또 근린주택을 갖고 수익을 내는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